어르신들 중에는 나이가 들면서 자신도 모르게 몸에서 냄새가 난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자주 씻고 향수까지 뿌려도 어딘가 눅눅하고 쩐듯한 냄새가 남아 불편함을 호소하시곤 하죠. 이 냄새의 주된 원인은 바로 노넨알이-NONENAL이라는 물질입니다. 노넨알은 노화 과정에서 피부의 피지선 변화와 산화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합니다. 특히 등, 어깨, 겨드랑이 같은 부위에서 많이 생성되며 기존의 땀 냄새와는 달리 산화된 지방 냄새처럼 느껴져 기분 나쁘거나 불쾌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냄새는 일반 비누나 향수만으로는 가리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무거운 향이 섞이면서 더 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미지근한 물로 특히 등과 어깨 뒤쪽을 꼼꼼하게 씻는 습관만으로도 노넨알 생성을 줄이고 냄새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샤워 브러쉬나 롱타입 수건을 활용하면 손이 닿기 어려운 부위까지 관리가 가능합니다. 피부 자극이 적은 약산성 비누와 보습제를 함께 사용하시면 더 좋습니다. 실제 70대 어르신 한 분은 향수로도 가려지지 않던 냄새가 등과 겨드랑이 부위를 집중적으로 관리한 후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가족들 눈치 안 보고 외출할 수 있어요라는 말을 덧붙이셨죠. 노넨알은 나이가 들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그러나 관심과 실천으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하루 10분 작은 노력이 자신감 있는 노후를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서는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체취, 즉 몸에서 나는 냄새입니다. 특히 등, 겨드랑이, 사타구니 같은 부위는 피지선과 땀샘이 밀집해 있어 노넨알이라는 냄새 물질이 많이 분비되며 외부 공기와 접촉이 적어 냄새가 잘 고이고 남기 쉬운 곳입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이 부위를 제대로 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혼자 목욕을 하실 경우 등과 어깨 뒤쪽은 손이 잘 닿지 않아 깨끗하게 씻기 어려운 청결 사각지대가 되기 쉽습니다. 이럴 땐 간단한 도구 하나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손잡이가 긴 샤워 브러쉬나 등 전용 샤워 타월을 사용해 매일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닦아주는 것만으로도 냄새를 유발하는 피지와 각질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겨드랑이와 사타구니는 피부가 연약한 부위이기 때문에 자극이 적은 약산성 비누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 샤워 후에는 물기를 잘 닦고 통풍이 잘 되는 속옷을 착용해 습기를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80세 김영수 어르신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등을 혼자 씻는 게 어려워서 늘 대충 넘겼는데 손잡이 긴 브러쉬를 사서 매일 문질러 주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아버님 요즘은 냄새 안 나요 하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자신감이 생겼는지 몰라요. 이처럼 청결한 습관과 작은 도구의 도움만으로도 불쾌한 체취를 줄이고 더욱 산뜻하고 당당한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나이 때문이 아니라 방법을 몰라서 생기는 냄새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두피도 건조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두피의 피지선 활동이 여전히 활발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피지가 제대로 씻겨 나가지 않으면 산화되면서 특유의 두피 냄새, 즉 노화성 두피치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중에는 머리를 감는 횟수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기거나 넘어질까 걱정돼서 또는 머리가 많이 빠진다고 느껴서 이틀에 한 번 혹은 며칠에 한 번 정도로 줄이시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두피는 매일 땀과 피지를 분비하는 부위입니다. 자주 감지 않으면 냄새가 점점 쌓여 머리카락에도 뵐 수 있습니다. 게다가 모자를 자주 착용하거나 통풍이 되지 않는 환경에 오래 계시면 두피의 습기와 열이 고여 세균이 번식하고 냄새가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극이 적은 두피 전용 샴푸를 사용해 매일 감는 것, 그리고 샴푸 후에는 반드시 두피까지 잘 말려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젖은 채로 오래 두면 곰팡이나 세균이 번식할 수 있기 때문이죠. 75세 이정숙 할머니의 경험도 참고할 만합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머리 냄새를 걱정하더라고요. 처음엔 좀 속상했는데 샴푸를 바꾸고 매일 감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한 달쯤 지나선 요즘은 정말 상쾌하시다는 말을 들었죠. 두피 냄새는 본인은 잘 느끼지 못해도 주변 가족에게는 금방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샴푸 하나, 감는 습관 하나만 바꿔도 당당하고 청결한 인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시간은 귀찮은 일이 아니라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작은 투자입니다. 오늘 저녁 따뜻한 물로 머리를 감아보세요.
두피도 숨을 쉬고 마음도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체취 관리에서 자주 간과되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의류와 속옷 선택입니다. 깨끗하게 씻는 것만큼이나 어떤 옷을 입고 얼마나 자주 갈아입느냐도 몸에서 나는 냄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땀이 많은 분들 또는 활동량이 많은 어르신들은 땀이 옷에 스며들고 마르기를 반복하면서 섬유 속에 냄새가 서서히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보기에 깔끔해 보여도 냄새는 옷에 배어 남아 있을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통풍이 잘 되는 면 소재 옷을 입는 것, 그리고 속옷은 매일 갈아입는 생활 습관입니다. 합성 섬유로 만든 옷은 땀을 잘 흡수하지 못하고 오히려 냄새가 오래 머무르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73세 남기호 어르신의 사례는 많은 분들께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딱히 몸에서 냄새가 심한 줄 몰랐는데 합성 섬유 티셔츠를 입을 땐 이상하게 주변 반응이 좋지 않더라고요. 면 소재 티셔츠로 바꾸고 속옷도 하루에 한 번씩 꼭 갈아입으니 냄새가 덜하다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젖은 옷을 오래 착용하는 습관도 주의해야 합니다. 운동 후 또는 외출 후 땀에 젖은 옷은 가능한 빨리 갈아입고 속옷은 욕실 안이나 어두운 곳에 오래 두지 말고 햇빛에 잘 말리거나 자주 세탁해 주는 것이 위생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세탁 시에는 향이 강한 섬유 연제보다는 무향이나 자연 유래 성분을 사용하면 자극도 적고 냄새 원인을 더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깨끗이 씻는 것만큼이나 몸에 직접 닿는 옷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체취에 큰 영향을 줍니다. 내 몸이 숨쉬는 공간인 옷, 그 작은 습관이 어르신의 하루를 더 상쾌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체취, 즉 몸에서 나는 냄새는 단지 외부 청결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대사작용과 식습관 역시 체취에 깊은 영향을 줍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 가공식품, 술, 담배는 체내 활성산소를 증가시키고 피지의 산화 반응을 촉진해 노네날 같은 냄새 물질이 더 많이 만들어지도록 만듭니다. 이로 인해 샤워를 자주 해도 냄새가 쉽게 사라지지 않고 몸속에서부터 올라오는 듯한 불쾌한 체취가 남을 수 있습니다. 반면 녹황색 채소, 과일, 물, 녹차처럼 항산화 작용을 돕는 식품을 자주 섭취하면 노네날 생성을 억제하고 몸 냄새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식품들은 몸속 노폐물의 배출을 도와 피부와 땀의 질까지 바꾸어 줍니다. 실제 78세 조명자 어르신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예전엔 별다른 운동도 안 하고 식사 후엔 늘 단 음료나 가공식품을 찾았어요. 어느 날부터 딸이 몸에서 뭔가 쩐내 같은 냄새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 식단을 바꿨어요. 과일을 간식처럼 챙겨 먹고 음료 대신 물이나 따뜻한 녹차를 마시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냄새가 정말 줄었어요. 우리 몸은 먹는 것을 통해 끊임없이 재생되고 순환합니다. 냄새도 그 일부입니다. 기름지고 가공된 음식은 즉각적인 만족은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체취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한 끼라도 채소 위주의 식사로 바꾸고 단 음식 대신 과일이나 견과류를 선택해 보세요. 또 하루 68잔의 수분 섭취는 체내 노폐물 배출을 도와줍니다. 작은 식습관 변화가 체취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상태까지 바꾸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몸을 맑게 하고 향기를 되찾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식탁 위에 작은 변화 하나를 더해보세요.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데 있어 수분 섭취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지기 때문에 스스로 물을 챙겨 마시는 습관이 없다면 몸속 수분이 쉽게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노폐물이 몸에 쌓이고 신진대사가 느려지며 결국 땀이나 소변으로 배출되어야 할 노폐물이 피부나 호흡을 통해 빠져나오면서 불쾌한 체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냄새의 원인이 몸속에 남은 찌꺼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이러한 노폐물을 자연스럽게 땀이나 소변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며 혈액과 림프의 순환을 촉진해 몸속 환경을 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체취가 완화되고 피부도 한결 깨끗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81세 김혜란 어르신의 경험도 이와 관련이 깊습니다. 물을 마시는 게 귀찮아서 거의 안 마셨는데 건강 프로그램에서 물이 냄새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를 듣고 하루에 1리터씩 나눠 마셔보기로 했어요. 며칠 지나니까 소변색도 맑아지고 몸 냄새도 예전보다 덜하다는 걸 느꼈죠. 하루에 권장되는 수분 섭취량은 약 68잔, 즉 1.21
5리터 정도입니다. 꼭 한 번에 마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직후, 식사 전, 오후 시간, 취침 전 등 작은 컵으로 여러 번 나눠 마시는 것이 부담이 덜합니다. 물은 특별한 약이 아니지만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건강관리 습관 중 하나입니다. 냄새를 줄이고 피부를 맑게 하고 몸을 가볍게 만들어주는 작지만 강력한 생활 속 실천입니다. 오늘도 책상 옆, 소파 옆에 물 한 잔을 놓는 것으로 건강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운동은 단순히 체력을 기르는 활동을 넘어 몸속의 노폐물을 자연스럽게 배출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대사 기능이 점차 느려지기 때문에 운동을 통해 피부와 땀샘, 폐, 장의 활동을 자극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을 하면 땀을 흘리게 되고 그 땀과 함께 노폐물과 독소가 피부 밖으로 배출됩니다. 이 과정은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림프순환을 활발하게 해주며 결과적으로 체취를 줄이고 몸 전체를 맑게 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땀을 낸다는 것은 단순히 더운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정화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운동이라고 해서 무리한 근력 운동이나 장시간 달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 30분 정도의 가벼운 걷기, 계단 오르기 혹은 실내 스트레칭만으로도 충분히 몸의 순환을 도울 수 있습니다. 76세 박노식 어르신도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처음엔 귀찮아서 잘 안 나갔어요. 그런데 하루는 새벽에 바람 쐬러 나갔다가 동네 한 바퀴만 돌아도 기분이 너무 상쾌하더라고요. 땀이 조금 나니까 몸도 가벼워지고 며느리가 요즘은 냄새도 덜 난다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가벼운 운동은 몸의 대사 흐름을 깨워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정기적으로 움직이면 체취는 물론 피부톤, 소화, 수면 질까지 눈에 띄게 좋아지는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햇볕을 받으며 걷는 운동은 비타민 D 합성에도 도움이 되어 면역력과 기분까지 함께 끌어올릴 수 있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아침 집 앞을 10분만 걸어보는 것도 훌륭한 시작입니다. 움직임은 곧 생명력이고 정화입니다.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하루를 맑고 향기롭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체취 관리에 있어서 가장 흔하게 떠올리는 방법은 탈취제나 향수일 것입니다. 하지만 시중에 판매되는 강한 화학 성분의 제품들은 피부 자극을 유발하거나 냄새와 섞여 오히려 더 불쾌한 향을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피부가 얇고 민감한 겨드랑이, 사타구니 같은 부위는 화학 제품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염증이나 가려움, 색소 침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자연 유래 성분으로 만든 간단한 홈메이드 탈취법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베이킹소다, 식초, 티트리 오일입니다. 이들은 오래전부터 자연 살균제, 항균제, 냄새 제거제로 사용되어 왔으며 피부에 비교적 자극이 적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이킹소다와 물을 12 비율로 섞어 만든 희석액은 피부의 땀 구멍을 막지 않으면서도 냄새를 유발하는 박테리아를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79세 정연자 어르신도 이 방법을 꾸준히 사용하고 계십니다. 겨드랑이 냄새가 신경 쓰여서 매번 데오드란트를 썼는데 피부가 자꾸 간지럽고 붉어졌어요. 그러다 딸이 베이킹소다를 물에 풀어서 닦아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바꾼 후부터는 피부도 편안하고 냄새도 확실히 줄었어요. 뽀송하고 산뜻하다고 느껴지죠. 이 외에도 사과 식초를 물에 희석해 살짝 닦아주는 방법이나 티트리 오일을 한두 방울 떨어뜨린 물로 림프 부위를 세척하는 방법도 살균 효과가 있으며 체취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직접 피부에 원액을 바르기보다는 반드시 희석해서 사용해야 하며 처음 사용하는 경우 작은 부위에 먼저 테스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향으로 덮는 방식보다 원인균을 줄이고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식이 더욱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자연의 성분으로 몸을 돌보는 습관, 그 안에는 우리 몸에 대한 배려와 따뜻한 관심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하루 화학 냄새가 아닌 자연의 향기로 나를 감싸보세요. 체취를 줄이기 위해 매일 샤워하고 몸을 깨끗이 씻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샤워 후의 습관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씻고 난 뒤 물기를 제대로 닦지 않거나 젖은 수건이나 욕실 용품을 자주 교체하지 않으면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하면서 오히려 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욕실은 습도와 온도가 높은 공간이기 때문에 속옷, 수건, 브러쉬 같은 물품들이 습한 상태로 오래 놓여 있으면 거기에 있는 세균이 피부에 옮겨 붙고 시간이 지나면서 몸 냄새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샤워 후에는 반드시 몸의 물기를 부드럽고 꼼꼼하게 닦아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특히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가락 사이처럼 습기가 차기 쉬운 부위는
잘 말리지 않으면 냄새와 가려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수건은 매일 혹은 이틀에 한 번, 속옷은 하루 한 번 이상 갈아입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 후에 수건이나 브러쉬는 욕실 안에 오래 두지 말고 햇볕이 드는 곳에 널어 건조하거나 자주 세탁해 주세요. 실제 74세 이광자 어르신은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몸에서 꿉꿉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수건 냄새를 맡아보더니 여기서 나는 거예요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수건을 자주 갈고 햇빛에 말리기 시작했는데 정말 몸에서 나는 냄새가 줄어든 걸 느꼈어요. 욕실에서의 작은 습관 변화가 채취뿐만 아니라 피부 건강, 위생 전반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습한 공간에서는 세균이 더 빨리 자라고 그 세균이 우리의 몸에 닿아 자극과 냄새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깨끗이 씻는 것만큼 씻은 뒤 어떻게 마무리하느냐도 건강한 몸 관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샤워 후엔 수건을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욕실 속 작은 습관을 점검해 보세요. 몸도 마음도 더 산뜻해질 것입니다. 채취를 줄이기 위해 매일 샤워하고 몸을 깨끗이 씻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샤워 후의 습관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씻고 난 뒤 물기를 제대로 닦지 않거나 젖은 수건이나 욕실 용품을 자주 교체하지 않으면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하면서 오히려 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욕실은 습도와 온도가 높은 공간이기 때문에 속옷, 수건, 브러쉬 같은 물품들이 습한 상태로 오래 놓여 있으면 거기에 있는 세균이 피부에 옮겨 붙고 시간이 지나면서 몸 냄새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샤워 후에는 반드시 몸의 물기를 부드럽고 꼼꼼하게 닦아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특히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가락 사이처럼 습기가 차기 쉬운 부위는 잘 말리지 않으면 냄새와 가려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수건은 매일 혹은 이틀에 한 번, 속옷은 하루 한 번 이상 갈아입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 후에 수건이나 브러쉬는 욕실 안에 오래 두지 말고 햇볕이 드는 곳에 널어 건조하거나 자주 세탁해 주세요. 실제 74세 이광자 어르신은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몸에서 꿉꿉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수건 냄새를 맡아보더니 여기서 나는 거예요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수건을 자주 갈고 햇빛에 말리기 시작했는데 정말 몸에서 나는 냄새가 줄어든 걸 느꼈어요. 욕실에서의 작은 습관 변화가 채취뿐만 아니라 피부 건강, 위생 전반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습한 공간에서는 세균이 더 빨리 자라고 그 세균이 우리의 몸에 닿아 자극과 냄새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깨끗이 씻는 것만큼 씻은 뒤 어떻게 마무리하느냐도 건강한 몸 관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샤워 후엔 수건을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욕실 속 작은 습관을 점검해 보세요. 몸도 마음도 더 산뜻해질 것입니다. 몸에서 나는 냄새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나이 때문도 특별히 잘못해서도 아닙니다. 우리 몸은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변하고 그 과정 속에서 생기는 채취 역시 삶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몸에서 냄새가 난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심지어 자신감을 잃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요. 이제는 어쩔 수 없죠. 이런 말씀을 하시는 어르신들을 저는 자주 뵙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건 냄새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관리하려는 어르신의 마음입니다. 청결을 유지하려는 노력, 생활 습관을 하나씩 바꾸려는 실천, 하루 5분이라도 내 몸을 위한 시간을 내보는 그 마음이야말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건강관리입니다. 자신을 돌보는 일은 단순히 겉을 깨끗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몸을 씻고 좋은 음식을 먹고 잠시 산책을 하는 그 모든 행위는 나 자신에 대한 존중이자 사랑입니다. 채취를 줄이는 방법은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자신의 몸을 외면하지 않고 매일 따뜻한 시선으로 돌보는 태도입니다. 오늘도 어르신이 거울 앞에 서서 나는 나를 아끼고 돌볼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속으로 한번 말해 보시길 바랍니다. 몸을 돌보는 일은 삶을 돌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언제나 자신을 향한 다정한 마음입니다. 이 10가지 실천만으로도 당신의 하루가 더 산뜻하고 자신감 있게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내 몸에 따뜻한 관심을 가져보세요.